서울의 조용한 골목 한복판, 낡은 아파트에 사는 김줄리에는 39세의 엄마이자 과묵한 과거를 가진 여성이다. 7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22살 아들 민호와 함께 살아온 그녀의 일상은 늘 조용하고 단조로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한번 삶의 불꽃을 느끼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평범한 아침, 민호는 커피와 달콤한 빵을 먹으며 대학 갈 채비를 하다가 말했다. 엄마, 오늘 내 친구 지훈이 공부하러 온대. 기억나. 곱슬머리에 맑은 눈동자였잖아. 줄리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억나. 예의 바른 친구였지. 일찍 온다니. 내가 먼저 서류 좀 처리하고 나서 바로 집에 돌아올게. 문 열어줄 수 있지? 민호는 씩 웃으며 물론이지. 라고 답했다. 줄리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연한 베이지색 면, 원피스의 단추가 가슴까지 단정히 달려있었고 무릎 위까지 오는 길이로 몸매를 은근히 드러내면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았다. 작고 깔끔한 진주 귀걸이가 그녀의 차분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어딘가 다른 시선이 느껴졌다. 오전 10시 30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줄리에는 아직 가운을 걸친 채 한 손으로 머리를 다듬으며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김줄리에 씨.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 안녕. 지훈아. 들어와. 민호는 좀 이따 올 거야. 그가 미소를 띠며 들어왔다. 손에는 가방과 달콤한 빵 한 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빵을 권했고 그렇게 둘은 다과를 곁들여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훈은 대학 생활과 공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줄리에는 관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줄리에가 주방에서 무엇인가를 집으려 일어섰을 때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무릎 위로 스며드는 원피스 옆 트임을 따라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무심한 척했지만 심장은 요동쳤다. 줄리에 씨. 지훈이 갑자기 말하며 컵을 내려놓았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줄리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왔다. 지훈아, 그 말은. 안 돼요. 난 내 친구 엄마잖아. 그가 진지하게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전혀 39살 같지 않아요. 오히려 동급생 같아요. 줄리에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시선이 주는 묘한 떨림은 오래간만이었다. 그동안 엄마, 과부, 집안 살림꾼으로만 살아왔던 자신에게 이토록 뜨거운 시선이 향한 적은 없었다. 영화 한 편 볼래요? 민호 올 때까지. 네, 줄리에 씨가 좋아하는 걸로.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처음엔 거리를 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다리와 다리가 스치고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떨리자 지훈은 그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네요. 커피 때문이 아니죠? 둘은 눈을 마주쳤고 지훈의 손가락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가락을 쓰다듬었다. 줄리에는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순간 오래전 잊고 지냈던 여자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지훈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네요. 그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민호였다. 엄마, 지금 출발해. 지훈은 급히 손을 놓고 일어났다. 줄리에는 급히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돌아오니 지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컵을 치우고 문을 나섰다. 커피 잘 마셨어요. 줄리에 씨. 네. 고마워요. 문이 닫히자 마음이 복잡했다. 죄책감일까? 아니면 오랜만에 느낀 설렘일까?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줄리에는 더 이상 엄마도 아니고 과부도 아닌 다시 한번 여자로 자신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직 새벽도 밝지 않은 시각에 줄리에는 잠에서 깼다. 밤새 뒤척이며 어제 지훈의 손길과 시선을 되새겼다. 집안은 고요했고 가벼운 바람이 주방 창문을 스쳤다. 그녀는 따뜻한 계피차를 준비하며 머리를 풀었고 평소보다 정성스레 민호 아침을 차렸다. 그리고는 짙은 남색 린넨 원피스를 입었다. 무릎까지 오는 길이의 허리는 살짝 조여 여성스러운 곡선을 살렸다. 짧지도 깊지도 않은 단정한 네크라인이 오히려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민호가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다. 엄마, 오늘 예쁘다. 어디 나가? 응, 시장 좀 다녀올까 해. 그래, 조심해. 민호는 활짝 웃으며 대학 가방을 챙겨 나갔다. 혼자 남은 줄리에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가방도 없고 셔츠 소매를 꺾고 청바지 차림이었다. 곱슬머리가 아직 젖은 듯 빛났다. 민호는 안 온대요? 오늘 집에 없어요? 응, 오늘 일찍 갔어. 괜찮아, 들어와. 지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집안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거실에 앉았다. 줄리에는 설거지를 하며 그를 피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끈처럼 그녀를 끌어당겼다. 어젯밤에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럴 리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좋아요. 나이 차가 너무 나지만 당신 곁에 있으면 멈춰버린 것 같아요. 줄리에는 얼어붙어 시선을 피했다. 지훈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산책할래요? 싫으면 바로 데려다 줄게요. 그녀는 망설이다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국립수목원으로 향했다. 키 큰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고 새들이 노래했다.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다. 지호는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고 바닥에 깔았다. 둘은 앉아 신발을 벗었고 지훈이 그녀의 발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줄리에는 소름이 돋았다. 당신 발, 정말 예쁘네요. 누가 발 예쁘다고 해요? 평생 숨겼는데? 나는 처음부터 봤어요. 그는 과일을 건네고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눕혔다. 그 순간 줄리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와 욕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 어떤 스킨십도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타오르는 불꽃이 숨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줄리에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문은 어제보다 활짝 열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줄리에는 분홍빛 실크 가운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목선과 쇄골, 그리고 드러난 다리를 손끝으로 스치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다시 여자였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을 줄리에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삶을 흔드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 김줄리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마음속에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고 머릿속은 어젯밤 지훈과의 순간으로 가득 찼다. 침대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맨발로 집안을 걸었다. 조용한 아파트는 고요했고 창문 너머 서울 외곽의 차가운 공기가 살며시 들어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풀었다. 평소처럼 묵지 않은 긴 흑갈색 머리가 어깨를 타고 부드럽게 흘렀다. 청순하면서도 은근히 관능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했다.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에 들어서자 김민호가 대학을 향해 나갔다. 엄마, 오늘 아침도 맛있었어. 고마워. 조심히 다녀와. 그가 떠나자 줄리에는 혼자 남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한 대로
문을 열자 지훈이 있었다. 평범한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여전히 젖은 듯한 곱슬머리가 인상적이었다. 민호는 오늘 수업이 있어서 늦게 올 거라고 했어요. 잠깐 있을게요. 그래. 어서 들어와.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줄리에는 설거지를 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계속 그녀의 귀를 간지럽혔다. 어젯밤 많이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당신을 좋아해요. 그녀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산책할래요? 싫으면 곧바로 집에 데려다 줄게요. 그들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으로 향했다.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지훈은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 펼쳤다. 둘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풀밭을 밟았다. 지훈이 줄리에의 발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그녀는 작은 전율을 느꼈다. 당신 발, 정말 예뻐요. 누가 발 예쁘다고 해요? 평생 숨겨왔는데? 나는 처음부터 봤어요. 그는 신선한 과일을 건네고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기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뜨거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 어떤 스킨십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줄리에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어제 열려있던 문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줄리에는 오래된 분홍빛 실크 가운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목선과 쇄골, 그리고 드러난 다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다시 여자였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며칠 뒤, 민호는 친구들과 함께 지방으로 현장학습을 떠났다. 떠나기 전, 민호는 엄마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하며 말했다. 조심해, 엄마. 응, 너도 잘 다녀와. 민호가 떠난 후, 줄리에는 지훈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문을 닫았다. 줄리에는 검은색 몸에 착 감기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에 깊게 트인 슬릿이 그녀의 다리를 길고 우아하게 드러냈고, 검은색 하이힐은 그녀의 발목을 더욱 섬세하게 감싸고 있었다.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매혹적으로 물들였다. 지호는 그녀를 보며 숨을 삼켰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그 손길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의 손은 어깨와 팔을 타고 내려와 허리선을 감쌌다.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줄리에 씨, 당신은 정말 신비로워요. 난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당신을 간절히 원해요. 그들은 소파에 누워 담요에 몸을 감쌌다. 지훈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고 그의 손은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마음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우리 언젠가 도망칠까? 지훈이 낮게 말했다. 어디로? 줄리에가 속삭였다. 누구도 모르는 곳. 당신은 민호의 엄마가 아닌 그냥 줄리에이고 나는 그냥 지훈인 곳으로. 줄리에는 눈을 감았다. 그가 말한 그곳이 꿈만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냉정했다. 다음 날, 갑작스러운 전화가 울렸다. 민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지훈이가 사고 났어. 병원으로 옮겨졌대. 나 곧 갈게. 줄리에는 전화를 놓치고 세상이 한순간 멈춘 듯했다.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들어서자 지호는 붕대로 감싼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민호가 그녀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엄마, 왜 그렇게 울어요? 괜찮아요?
줄리엣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며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살아있어줘. 지금은 안 돼. 이제 막 다시 살아난 것 같은데. 그 순간 지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김줄리엣은 지훈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민호가 곁에 앉아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다.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왔다. 지훈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안정이 필요해요. 줄리엣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마음 한켠에서는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지훈은 눈을 반쯤 뜨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붕대가 얼굴 일부를 감싸고 있었지만 미소를 지으려는 듯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줄리엣가 그의 손을 잡자 지훈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줄리엣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훈과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로서 자신을 바라봐준 눈빛.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발견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지훈의 회복 소식과 함께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지훈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줄리엣의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더 편안한 분위기였다. 줄리엣은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짙은 청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의 첫 만남 때와는 달리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어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지훈은 그녀를 보며 웃었다. 이렇게 편안한 모습도 정말 좋아요. 줄리엣은 얼굴을 붉히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한강변을 산책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고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서로의 손을 잡으며 지훈은 말했다. 줄리엣 씨, 난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차이나도 우리 마음은 같잖아요. 줄리엣은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다. 맞아요. 나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줄리엣은 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진우, 남편의 옛 친구였다. 편지 안에는 뜻밖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남편이 죽기 전 줄리엣에게 숨긴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편지를 읽으며 줄리엣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무슨 일이지? 남편이 숨긴 비밀이라니? 지훈과 나 사이의 일도 그렇고 내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찾아야 해. 나와 지훈, 그리고 남편의 과거까지.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줄리엣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줄리엣 씨.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줄리엣은 심장이 멎을 듯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도 못한 길로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김줄리엣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훈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진지했다. 줄리엣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동안 숨겨온 게 있어요.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숨겨온 것이라니, 또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날 오후,
작은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지호는 곱슬머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민호와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줄리엣 씨와의 관계도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줄리엣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훈 씨.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려요.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줄리엣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도 그래요. 지훈 씨, 우리 함께 이 길을 가볼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 뒤에는 남편의 비밀과 미스터리가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한편 낡은 편지 속에 적힌 서진우라는 이름은 점점 더 크게 다가왔다. 줄리엣은 그 이름을 쫓아 남편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녀와 지훈의 관계뿐 아니라 민호의 미래까지도 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나는 가운데 줄리엣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내용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